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위원회에 독자적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다가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압수수색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신청을 하고, 물론 그 발부는 판사가 합니다. 그랬을 때 장점은 진상조사를 하다 보면 이 중요한 어떤 서류나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그 피의자가 될 만한 사람이 발견됐을 때 즉각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서 왜 그거를 그럼 반대하느냐. 그쪽에서는 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만 하고 강제력을 동반하는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영장 신청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특별검사조차도 그 검찰이나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권을 예외로 인정한 건데, 더 나아가서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별도로 그 예외를 두는 것은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 체계,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헌이냐 그러면 위헌이냐의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수사권을 검찰이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건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이지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또 달라고 할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개조돼야 될 정도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이거는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다시 또 발생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유족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위 사법체계를 흔든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고, 야당이 추천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그 특별법, 이제 그게 어떤 조사가 시작됐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게 일단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때부터 어느 순간에든 아무 때나 강제력을 동반한 수사가 필요할 때, 즉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정부라든가 청와대 그 어떤 조사 받을 기관, 그 기관에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상설특검법에 의한 수사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충분히 다 마치고, 뭐 1년이든 뭐 이렇게 마친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강제력을 동반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그 대상 기관이나 그 대상자는 준비를 하겠죠. 증거를 인멸하겠죠. 그렇게 증거가 인멸되고 다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해봐야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그야말로 그 어떤 사건을 덮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게 되면 진상조사위원들이 그 위원회 의결로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검사에 의한 경우는 특별검사가 하는데, 그 특별검사는 보통상적으로 변호사 중에 임명을 해왔죠. 네, 박영선 그 세민연 원내대표는 그 야당 추천권의 특별검사만 받아도
조사가 충분히 된다고 주장하라고 요족을 설득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다. 과거에 뭐 특별검사 해봐야 하나도 성과 나온 게 없다 하는데 법관 출신 서기호 의원님은 이 조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기상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라는 거는 나중에 되는 거다 보니까 이미 조사 대상 기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중요한 피의자는 뭐 도망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특별검사 자체가.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10번 이상 진행되었던 특별검사에서 나타났던 거고요.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실효성 있었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죠. 근데 그 내곡동 사저 특검은 이제 증거가 거의 다 확보되고 검찰에서 다 증거 확보됐었고 법리 판단만 남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추천권을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광범 특검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저 지금 단식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나 유족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관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우선은 새정치연합 협상력을 갖고 있는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그리고 새정치연합 의원들께서 이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새 출발한다 생각을 하고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간다면 뭔가 희망을 볼 수 있다. 우선은 저는 패배주의를 극복을 해야 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또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세월호 사건을 적당히 덮어라는 그런 민심이 아니고 좀 제대로 좀 하라는 그 민심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1차 협상, 2차 협상 했던 안 전부 다 원천 무효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과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미 협상력을 상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협상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더 이상 자신들이 독점적인 협상 권한이 뭐 법적으로는 있죠.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족과 같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유족들이 새누리당과 청와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남은 그분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그렇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반대로. 이번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대표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받아서 협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유가족을 배제한 채 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또 2차 합의 때는 협상하는 척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설득하고 자신의 협상안을 설명하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다음에 이번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거의 1,500만 원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이런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갖춰 나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때 우리 사회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이 단식농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 정도인 것 같고 특히나 저희 정의당은 이제 교섭 권한이 없기 때문에